왜냐면 어떤 시대가 열렸을 때 준비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그쪽에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실적을 다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특히 기술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이 세 개의 기업의 실적은 좀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좀 느낀 점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좀 지루했던 기업인데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타에 대해서는 싸긴 싼데 이거 다음 분기 때부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근데 장기적으로 좋은 건 확실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광고 수익에 대해서 다 예상치를 좀 낮게 잡은 것도 있어요. 워낙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것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진짜로 잘 나온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색 엔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구글이 지금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입니다. 저는 빙이라는 게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써본 적도 없고요. 그거를 검색 엔진으로 뭐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혜성같이 이제 챗GPT AI 펑션을 달고 등장을 했죠. 근데 그게 반응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좀 뺏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구글이 90%나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조금 뺏긴다고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어? 사실 매출적으로는 큰 영향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루즈루즈 게임이에요. 왜냐면 구글이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빙이 나타나서 3, 4%만 뺏어가도 구글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타격을 입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아예 없던 거에서 3, 4% 뺏어가니까 희망도 생기고 매출 기여도 되는 거죠. 브랜드도 인지도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글 입장에서는 원래 수성하고 있던 거라서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와서 건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먼저 발표를 했는데 안 좋았잖아요, 반응이. 지금 물론 이제 따라는 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선두를 빼앗겼다는 것이 조금 타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큰 매출 비중은 아니지만 구글의 웨이모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예전 자율주행 때는 구글 웨이모가 진짜 짱이었어요. 거의 이제 누적 마일도 많고 이제 그 웨이모가 자율주행 시대 열리면은 진짜 짱 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누적 운행 자율주행으로 누적 운행 베타 서비스 한 거를 보면은 1.5억 마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100만인가? 차이가 엄청나요. 억 단위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쪽 분야에서도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고객들이 알아서 돌려줘요. 그럼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집단지성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차이 뭐 이런 거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구글은 지금 광고 수익 자체도 올해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시장도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시장 점유율을 완전 뺏기지는 않겠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웨이모나 기타 비즈니스, 뭐 큰 매출 비중이 아닌 이런 비즈니스에서조차도 조금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글은 지금처럼 극속도로 발전하던 회사는 당연히 더 이상 아니고 앞으로도 조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존 비즈니스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좋았죠. 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용을 많이 하고 뭐 월간 활동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플러스 알파 이제 다크호스처럼 나오는 게 바로 그 오픈 AI, 챗GPT 이쪽인데, 이 AI 쪽에 본인들이 선두를 잡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는 돈 더 넣을 거야, 투자 엄청나게 할 거야,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빙도 결국에는 이 AI랑 관련이 있고, AI 자체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적용이 되고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적용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그널로 봐서는 나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렇게 뭐 재밌는 게 있는 기업인가 이랬는데 흥미로워지는 좀 그런 단계가 돼가지고 주가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가지 정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광고 수익이 증가했어요.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게 구글이랑 페이스북이에요. 둘이 이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구글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다는 것은 당연히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광고 수익 안 좋을 거야 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그것도 좀 많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중국 기업들이 1, 2, 3월 달, 그러니까 1분기죠. 그때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광고하는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CFO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는 구글도 안 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많았다고 해서 뭔 소리야 이랬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를 진출을 하려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매출이 올랐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구글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선택했다는 거, 이것도 구글한테는 조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매출이 중국 기업들 때문에 올랐는데, 이게 다음 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확 잘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주가 막 오르고 하는데, 이게 다음 분기에 중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빠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번에 잘 나왔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지금에 잘 나온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음 분기에 예상치를 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그냥 마냥 긍정적인 점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2번째로는 페이스북이 지금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 저평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었죠.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마크 저커버거가 계속 이제 립 서비스를 했거든요. 우리는 진짜 비용 감소할 거고, 실제적으로 옮겼고요. 비용 감소할 거고, 이제 자사주 매입할 거고, 그리고 우리 수익에 집중할 거야. 메타버스에만 지금까지 너무 집중했는데 수익에 집중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2023년을 마크 저커버그는 Year of Efficiency라고 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한 해라고 명명을 해서, 뭐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지금 감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감원을 올해 5월에 한 번 더 할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죠. 감원이 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5월 이후에는 채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채용을 한다고 해서 뭐 대거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 2024년까지 5월에 이제 그 감원을 한 부분에서 2024년까지 보면은 1에서 2% 정도 인원 늘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 이제 핵심 인재만, 이제 고급 인재만 좀 고용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감원으로 인한 비용 축소 효과는 2분기 이후에는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던 요소 중에 큰 비중의 하나가 2분기 때부터는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익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야 그럼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막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만 얘기하고 이제 수익에 좀 집중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그래도 이제 메타버스랑 AI에는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 4분기부터 메타가 그 메타버스랑 AI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적은 따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적자 폭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40억 달러까지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조 단위니까 뭐 엄청난 적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적자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얘네가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반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메타버스가 진짜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세상으로 열린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진짜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메타버스를 좀 주도해 갈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어떤 시대가 열렸을 때 준비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그쪽에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대가 열렸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좀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우려는 두 개나 있는데 장기적인 이슈는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업들,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의 사견일 뿐이니까요, 뭐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